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의 위로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가벼운 이야기, 솔직한 생각, 작은 위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우리가 강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이 닥쳐오는 날에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괜찮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은 날도 있다. 그냥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고 조용히 자신을 껴안고 싶다. 오늘 서울은 추워졌다. 늦가을 바람이 거리마다 스며들어 보도에 흩날리는 단풍잎을 휘몰아쳤다.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찾아오는 홍대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익숙한 가게의 구석에서 안개가 낀 유리창 옆에서 나는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밖에 서두르는 사람들의 흐름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커플들은 팔짱을 끼고 산책을 하고 친구 그룹은 웃고 모두가 갈 곳이 있고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요? 오늘 어땠어요? 당신도 아무도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바쁘십니까? 아니면 오늘은 특별한 날, 당신은 작은 기쁨을 누렸지만 누구와 나눌 줄 몰랐나요? 아니면 오늘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다른 날처럼 평범한 날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한가요? 만약 당신이 피곤하다면 여기 좀 앉으세요. 저는 괜찮을 거야 또는 힘내.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때때로 조언이나 격려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옆에 앉아 판단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냥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오늘의 위로가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작은 이야기 하나하나를 통해 이곳이 당신에게 조금의 평화, 조금의 안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약간의 동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인식의 여정. 때때로 우리는 갑자기 나는 진짜 누구인가? 라고 자문한다. 세상이 조용해지면 방 구석에 있는 작은 스피커에서 잔잔한 음악만 남게 되는 늦은 저녁일 수도 있다. 아니면 붐비는 버스에서 늦은 오후, 창문을 통해 지나가는 낯선 얼굴들을 보면 갑자기 마음이 축 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자랐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압박감 속에서 우리는 점차 자신을 잃는다.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무엇이 가슴을 설레게 하는지, 심지어 우리가 이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느껴본 적 있어요? 자기 인식의 여정은 평탄하고 직선적인 길이 아니다. 그것은 갈림길, 방황하는 것, 그리고 수천 가지의 선택 사항들 사이에서 흔들리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오늘은 저와 함께 속도를 좀 늦춰봅시다. 서두르지 않고 부담 없이 그냥 듣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자신을 이해하는 여정을 함께 걷는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만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사람들은 6살까지 스스로를 위해 산다고 합니다. 그 후 우리는 가족, 사회, 주변에 보이지 않는 시선으로부터 기대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겨울 1학년 때 어느 날 오후를 기억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서울의 고층 빌딩들은 늦은 저녁 노을의 회색빛에 잠겼다. 그날 나는 학교 근처 작은 카페에 혼자 앉아 라떼를 손에 쥐고 여전히 연기를 피웠다. 앞에는 내가 미숙하지만 진실된 수많은 작은 이야기들을 썼던 오래된 노트들이 있다. 근데 이거 안 켠 지 얼마나 됐지? 어렸을 때 저는 글 쓰는 것을 좋아했고 저만의 글로 다채로운 세상을 그리는 것에 열정적이었습니다. 나는 작가가 되는 꿈을 꿨고 작은 나무 탁자 옆에 조용히 내 꿈을 쓰기 위해 밤과 후 오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삶이 점점 나를 끌어당겼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압력, 점수,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세요와 같은 조언. 나는 그 꿈이 아마도 환상일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노트를 접고 서랍에 넣고 옳은 것으로 간주되는 대로 살기 시작했다. 명문대, 미래학 모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명확한 로드맵, 그런데 이상하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방황하는 느낌이 든다. 어떤 늦은 밤, 숙제와 아르바이트로 미친 긴 하루를 보낸 후 작은 자취방으로 돌아와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걸까요? 본인 때문인가요? 나중에야 삶의 침묵을 마주했을 때 나는 정말로 깨달았다. 이 인생은 내 것이다. 다른 사람과 아니야.
그러한 기대는 아무리 크더라도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대체할 수 없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일부를 잃었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우리가 다시 찾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듣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일기장에 몇 줄을 다시 쓰거나 아무 목적 없이 어딘가에서 오후를 보내는 것과 같은 사소한 것일 수도 있다. 그냥 살아가고 느끼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죠. 자각의 여정은 목적지가 아니라 긴 여정이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길에서도 불안정하다고 느낀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외롭지 않아요. 상처 앤 대처법. 아무도 그 상처를 보지 못했는데도 마음이 무거워진 적이 있나요? 이 삶은 누구나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이별, 깨진 우정, 미완성 꿈 등 큰 일에서 오는 고통이 있다. 하지만 더 작은 상처, 무심코 던진 말, 기대에 어긋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의 겨울 어느 날 더 이상 내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처음 이해했을 때를 기억한다. 문자 메시지가 끝내 답장하지 않고 믿었던 관계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긴 저녁이었다. 나는 발코니의 작은 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아 거리 아래 노란 가로등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았다. 주변 모든 것이 계속된다. 차 흐름은 여전히 지나가고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말한다. 내 안에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았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상처도 있지만 마음속에만 간직할 수 있는 고통도 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것이 우리를 가장 외롭게 합니다. 당신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나요? 만약 있다면 속도를 좀 늦춰주세요. 고통을 없애기 위해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시하고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이다. 오늘 저와 함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삶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만 비로소 우리는 실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기억하는 한 문장이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상처들이 있는데 우리만 아는 상처도 있고 우리는 나는 괜찮아와 같은 익숙한 말로 웃음으로 고통을 감출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괜찮은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줄 때 단지 관계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침묵한 적이 있습니까? 연약하다고 여겨질까봐 눈물을 숨긴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 겨울 어느 날 서울 지붕에 눈이 하얗게 내린 몹시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가 끝난 금요일 저녁이었다. 강당에서 나와 목덜미에 스웨터를 두르고 조용히 기숙사로 걸어갔다. 돌아오는 길에 친한 친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오늘 밤에 놀러 가는데 같이 갈래? 나는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보고 손가락으로 아니오라고 한 글자를 두드렸다. 바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도 안 바빠요. 그냥 뭔가 피곤해요. 수업의 긴 하루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동안 내가 소외감을 느꼈을 때 지쳤기 때문이다. 저랑 항상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우리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일부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계획, 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같이 있을 때 제가 느꼈던 얘기들을 조금 해봤어요. 제가 소외감을 어떻게 느끼는지, 누구와 나누는지 모르는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룹 중 한 명이 웃음을 터뜨렸다. 너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민감하지 마. 또 다른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넌 항상 그래. 항상 쓸데없는 걱정만 해. 그때 제가 어색하게 웃기만 하고 화제를 바꿨어요. 근데 사실 마음이 좀 조여요. 아마도 그들은 나쁜 의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우연히 그런 말을 했을 뿐 나에게 그것이 우연히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날 밤 나는 하숙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외딴 나뭇가지에 덮여 있었다. 더 이상 메시지를 읽고 싶지 않아서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처음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진실된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원하는 버전이 되기 위해 제가 너무 노력하고 있나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질문이 머리에 떠올랐다. 내가 더 이상 강하지 않다면? 만약 내가 슬픈 나를 허락한다면 산산조각이 날 수 있도록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이 아프다고 인정하는 것이 자신을 나약하게 하지는 않았다. 좀 더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눈물이 나를 너무 예민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느낄 줄 안다. 상처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단지 흉터를 남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드럽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상처받으신 분들, 상관없어요. 그냥 슬플 수 있게, 그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친한 친구를 위로하는 것처럼 자신을 부드럽게 대하세요. 왜냐하면 당신도 그런 상냥함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자기에는 응석이 아니다. 한 번은 제가 이발소에 들어가서 언니는 그냥 자르면 새 보여요 라고 말했죠. 그래서 굉장히 개성있고 단발머리를 해주셨어요. 거울을 봤을 때 갑자기 머리카락은 단지 하나의 스타일이 아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포기한 날들, 변한 날들, 내 모습에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단계들이다. 그날은 늦가을 오후였다. 날씨가 약간 쌀쌀하고 일몰이 서울의 작은 거리를 옅은 노란색으로 덮었다. 이발소는 홍대역 근처 골목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리 크지는 않지만 은은한 노란색 조명과 은은한 공기 샴푸 냄새가 나는 따뜻한 느낌이 있다. 30대 중반의 이발사, 머리카락도 짧고 낮은 갈색으로 염색되어 꽤 자유로워 보인다. 내가 강한 헤어스타일을 원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강한 어떤 거? 자, 약간 멈췄다. 그러게요. 센 게 뭐죠? 터프한 모습인가요? 아니면 자신을 대할 때 느끼는 평온함?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수년 동안 붙어있던 긴 머리카락을 자르고 싶어 한다는 것만 알고 있다. 그래서 자르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 한 가닥이 벽돌 바닥에 떨어졌다. 살살. 나는 그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마치 한번 당겼을 때 오래된 것, 지나간 관계의 나머지 감정, 오랫동안 내가 부담하려고 했던 압박감을 자르는 것 같았다. 끝났다고 했을 때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여자는 여전히 나지만 약간 다르다. 머리카락은 짧아지고 얼굴 윤곽은 선명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눈빛이다. 조금 더 강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는 눈빛이다. 뭔가 표현하려고 머리도 바꾸고 스타일도 바꾼 적 있어요? 관계를 잇고 싶을 때 머리를 자를 수도 있고 자신을 새롭게 하고 싶을 때 스타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른 색깔의 옷, 새로운 메이크업, 작지만 조금 다른 느낌을 주는 옷.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것은 당신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행복 앤 상처, 그것들은 항상 나란히 마지막으로 정말 행복했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고 영원히 그 느낌을 간직하고 싶은 순간.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들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행복과 상처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아마도 그것이 삶이 모든 것에 균형을 맞추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길수록 우리는 더 취약해질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느 가을날 저는 정말 행복해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강에 있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따뜻한 차 한 잔이 있고 그 옆에 중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웃음 가득한 대화, 부드러운 눈빛. 그 순간이 영원할 거라고 믿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누가 예상할 수 있겠어요? 불과 몇 달 후 그 카페에서도 혼자 앉아 사람들의 흐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문득 행복의 원천이었던 것이 이제는 이름 없는 슬픔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당신도 한때 그랬을 것이다. 한때 당신을 즐겁게 했던 곳이 있었지만 지금은 가슴 아픈 기억만 떠오르고, 한때 당신을 미소 짓게 했던 노래가 있지만 지금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할 뿐이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행복과 상처는 실제로 분리된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평행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하나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밝게 웃는 날이 있다면 슬픔을 안고 조용히 앉아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상관없어요. 오늘 저와 함께 행복과 상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행복과 상처는 항상 함께하는 법, 그리고 우리가 둘 다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요. 저는 이런 말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은 햇빛을 소중히 여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처가 없다면 기쁨의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서울은 심한 가을비에 휩싸였다. 거리는 흠뻑 젖었고 가로등 자국이 얼룩덜룩한 색깔 자국처럼 반사되어 미끄러운 길바닥에 떨어졌다. 붐비는 거리가 내다보이는 넓은 창문이 있는 합정역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다. 따뜻한 공간에서 잔잔한 재즈 음악이 울려 퍼지고 뜨거운 찻잔에서 가볍게 젓는 숟가락들의 찰칵 소리가 섞여 나왔다. 저 혼자 안 가요. 내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은 매우 중요했지만 오랜만에 만난 오랜 친구이다. 대화는 익숙한 질문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요즘은 어때? 아직도 그래? 생활은 괜찮니? 나쁘지 않아. 하지만 사교적인 말 사이에 침묵이 흘렀을 때 저는 쉽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친구가 방금 이별을 겪었어요. 너무 시끄럽지도 않고 극적인 말다툼도 없었고 그저 어느 날 다른 사람이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 중 한 명이었던 내 앞에 있는 친구를 보고 이제 조용히 앉아서 식은 커피를 가볍게 젓는 것을 보니 나는 갑자기 울 필요 없는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각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가 있나요? 라고 친구가 갑자기 물었다. 잠깐 조용히 있다가 밖에 비 오는 거 보고 사실 저도 그 질문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인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지고 우리가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우리가 기쁨과 고통을 모두 포용하고 모두가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배울 때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야 할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슬프다면 그것을 부인하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만약 오늘 방황하는 기분이 든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화창한 날과 비가 오는 날 모두 내가 완전히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이유를 알게 될 테니까요. 끝 메시지.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1분 정도 시간을 내서 스스로에게 오늘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보세요. 아마도 당신은 비에 젖은 노면에 반사된 차의 불빛이 밤에 서울의 분주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익숙한 카페에 혼자 앉아 따뜻한 찻잔을 손에 들고 부드러운 노란 가로등 아래 커플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은 담요로 몸을 감고 휴대폰을 베개 옆에 두고 잠이 오기 전에 조용히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 어디에 있든 즐거운 날이든 약간의 기복이 있든 당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길 바랍니다. 즐거우면 즐기세요. 슬프면 괜찮아. 감정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그 작은 것들이 당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것을 적어주세요. 일기장, 작은 종이, 심지어 전화 메모에도 몇 줄만 있습니다. 오늘에 대해 써보세요. 여러분을 미소 짓게 하는 순간, 여러분을 고민하게 하는 순간, 혹은 여러분이 아직 이름을 부르지 못한 애매모호한 느낌에 대해 써보세요. 그리고 언젠가 돌이켜보면 자신이 얼마나 멀리 갔는지, 아주 평범해 보이는 모든 순간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자신과 영혼을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오늘의 위로 편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 팟캐스트가 마음에 드신다면 하트를 눌러주시면 끝까지 들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고마운 사연 하나 남겨주세요. 사연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도 약간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